오늘의 관심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8월 23일 수요일 장이 열렸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살펴볼 종목, 관심이 가는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게임 회사인데요. 게임 쪽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예요. 자, 주가의 차트를 보면 2017년에 상장을 했고요. 자,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많이 싼 가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최고점이었던 14만 5천원. 자,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나락으로 갔어요. 결국에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상장을 했었을 때 당시 가격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신작 발표를 했어요. 신작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재료 소멸, 이제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대략 한 10.9%, 장중에는 아까 이제 11% 넘게 떨어지던데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그 퍼센테이지만 보신다면 와 급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펄어비스의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저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하락을 할 때, 자,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4만원 인근이거든요. 자, 요 지점에다가 색깔을 쳐보면, 자, 4만원 인근에 주가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자, 쓰리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높여갔죠. 자, 저점을 높여간다는 소리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해당 종목이 주가가 반등, 바닥 구간에서부터, 요 4만원짜리에서부터 최근 주가가 이제 거의 6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59,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바닥에서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무려 48%나 올라갔어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일단 요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적어도 작년 9월달, 지금 이제 2023년 8월이니까 22년 9월달 1년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1년 이내에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수익이 났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건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건 모두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사람의 심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빨리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9,800원이라고 하는 터치를 했던 이 부분, 대략 이제 5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는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영역 구간을 결코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펄어비스라는 종목인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이제 저항을 많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자, 오늘 11%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거의 11%의 인근에 인접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여기 그 121선. 자, 121선이니까 대략 한 49,800원, 48,000원 정도, 이 정도에 좀 버텨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보시면 직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N자형의 하단 부분으로 주가가 뿅 하고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의 지지 라인에서
버텨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 버티지 못하고 음봉으로 뚫고 내려가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런 시점을 본다면 펄어비스는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는 기대를 해봐야 된다. 지금 자리가 결코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기는 어렵고 내가 펄어비스를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번째 1차 매수는 45,500원 정도? 자, 요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와야 일단 매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직전에 저점 자리인 4만원 자리를 추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2분할로 매입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대를 살펴보신다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매물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에서 모든 지표를 지어보고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고요. 자 매물대를 표시하는 이유는 요 구간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매물대가 있으면 그 지점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 매물대가 많이 쌓이면 그 지점이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엔 우리는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저항이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어쨌든 과거에 이런 구간대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구간을 지나간다면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뭐 비가 막 오는데 소나기를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잠시 피해가는 그런 패턴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번에도 보시면 여기 구간대 아까 제가 앞전에서 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지 않고 여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구간을 보고 나서 매물대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금 여기 색깔 노란색으로 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그어보고 현재 자리까지 그어보면 자 보란듯이 이 매물대 구간의 주가가 터치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쌍봉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최소한 자, 요 자리에서는 뭐 조금 더 올라갈 기대를 가지고서 버텨볼 수 있겠지만 다음 양봉이 나온 쌍봉 형태 요 자리에서는 필히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타점이었죠. 여기서 주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여기자를 터치하는데 여기를 뚫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봉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혹시라도 단타로 들어가셨을 때 여기 자 53,000원짜리 여기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잖아요. 여기 자리를 깨고 이탈하는 경우에 손절로 빨리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내가 누구나 다 확인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바닥자리 자 누구나 다 눈이 있고 증권사 프로그램을 쓰면 여기가 바닥인지 뭐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말이죠. 이미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 물론 이제 그 달리는 말이 더 오래 간다고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매수를 안 하는 그런 기다림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아무래도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내는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온다면 저는 이제 49,000원짜리가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49,000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요 구간이 아마도 주가가 올라올 때 강한 저항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하면은 자, 여기 55,000원짜리가 2차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신규로 진입한다면 무조건 49,000원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 매도 자리가 보이죠.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뚫고 올라가는 거는 나의 몫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몫은 일단 49,000원까지를 매도 타점으로 맞춰놔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물린 사람은 최소한 평단을 49,000원 정도를 맞춰놔야 아무래도 주가 반등 나올 때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펄어비스 회사 잠깐 볼게요. 펄어비스의 재무 상태 보시면 자, 일단은 이 회사가 게임 회사잖아요.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IP 홀더를 가지고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쪽, 북미, 뭐 중국 이쪽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매출액을 대다수의 매출액을 벌고 있어요. 단일 상품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 신작 출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는데 우선 현재 벌고 있는 돈을 봤을 때 이 2018년, 19년, 20년 요 3년 정도가 가장 호황기였습니다. 자, 요 시점에 게임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고 이후에 동장르의 게임들, 이 RPG 게임들이 많이 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동일한 게임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모든 이용자가 질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사에서는 뭔가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기 마련인데, 자, 2020년 이후로부터 영업이익이 정말 3분의 1 토막, 그리고 2022년에는 거의 9분의 1 토막, 거의 10%까지 깎였어요. 과거에 벌었던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지금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11억인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적자가 144억 원인가?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냈더라고요. 자, 펄어비스 뉴스를 보시면 자, 누구나 다 펄어비스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자, 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2분기 영업 손실 141억 원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그 붉은 사막 관련 뭐 자꾸 찌라시도 내놓고 또 검은 사막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용자 모객에 조금 많이 목표를 삼았는데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냈어요. 일단 적자를 큰 금액의 적자가 났는데 자, 적자를 낸 이유를 보면은 일단 광고 선전비 게임 회사다 보니까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이 모바일 게임사에 넘어오면서 이 UA 광고라고 해서 이용자를 모객하는 그런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광고비가 들었고 그리고 뭐 임직원의 월급과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국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뭐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좀 넌센스 같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펄어비스가 실적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해야 되고 또 매출이 증가하려면 신작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펄어비스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사업 보고서 뭐 IR 자료를 누구나 다 공짜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자, 해당 기업의 라이브 하고 있는 서비스, 즉 돈을 벌어다 주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게임이 이 검은 사막하고 2부라는 게임인데요. 뭐 2부라는 게임은 큰 뭐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뭐 10% 정도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매출 실적을 이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지금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요약에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784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141억 원,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44억 원으로 정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냈고요. 자, IP별로 영업 수익을 보시면 자, 검은 사막 IP에서 많은 매출액을 발생을 하고 있다. 700억 중에서 뭐 560억이 다 검은 사막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북미 유럽이에요. 자, 국내에서는 이제 검은 사막의 IP 홀더가
약간 한물 갔어요. 자, 안드로이드 쪽 게임 쪽의 매출 실적 보시면은, 자, 누구나 다 이제 구글 플레이 오셔가지고 최고 매출로 봐서 어떤 게임들이 매출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PC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100위까지 나오진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50위권에도 검은 사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에 가서 보니까 검은 사막이 101위, 101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크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북미, 유럽 쪽에서 돈을 좀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전체 매출액의 57%를 다 북미, 유럽 쪽에서 검은 사막 IP로 벌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한 21% 정도 비중을 벌고 있네요. 결국 이제 얘네가 신작 게임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용자나 또 추가적인 창출, 게임 창출이 나와야 매출액이 많이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 처리를 보게 되면은 자, 인건비가 늘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뭐 대략 한 절반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거의 80억 정도의 광고 선전비를 썼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나갔다. 얘네가 이제 그 신작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붉은 사막과 뭐 도깨비, 플랜 8 이렇게 있는데 뭐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붉은 사막이에요. 자, 붉은 사막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잠깐만 영상을 좀 보고 갈게요. 전반적인 이 그래픽의 모습은 검은 사막과 약간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은 사막에 있는 리소스를 많이 갖다 썼으니까 검은 사막보다 조금 더 퀄리티업이라든지 뭔가 다양한 액션들을 넣은 것 같고 그냥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뭐 액션 대작인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 출시를 하느냐 또 출시를 하면서 사전 모객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용자 풀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 시점에 오면 올수록 주가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상 플레이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탈 것을 타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일단 뭐 RPG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게임으로 보여져요. 일단 이런 이제 플레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펄어비스가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를 예고를 하면서 신작 게임을 노출했는데 일단 언제 출시할지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얼추 예측을 해보면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 정도에 출시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뭐 사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끌어내려는 그런 액션이 좀 보일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이 검은 사막 IP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확장을 많이 해놨어요. 북유 지역 쪽에 뭐 자체 지사를 차려가지고 유통을 하고 뭐 이런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붉은 사막이 나오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공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프로비스를 내가 붉은 사막 출시를 예고하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저점에 사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를 하면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무추이가 지금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신작 게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매출액이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매출액도 많이 올랐었어요. 이 게임주는 특히 이런 신작 게임의 출시 이후에 게임의 흥행과 게임의 실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단 펄어비스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이 붉은 사막이라는 이 게임 타이틀은
일단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자 확보, 또 얘네가 검은 사막이라는 IP 홀더를 가지고 인프라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충분히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뭐, 지금 12% 빠지는데, 지금이라도 덜컥 사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데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려야 돼요. 지금 펄어비스가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꼬리가 없어요. 그냥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있고, 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과거에 나왔던 거래량, 여기 상승했을 때에 나왔던 거래량만큼 오늘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146만 주 터지고 있는데 뭐 장 마감까지 들어가면 200만 주가 넘게 거래량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모두 다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너무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이, 자, 펄어비스는 제가 생각하는 자리 4만원에서 매입 가능한 자리고, 약간 버퍼를 둬가지고 범위를 내가 잡고 나서 매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4만 5천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47,3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 4만 5천원이나 아니면 4만원 초반, 뭐 4만 1천원 정도, 이 정도에 매입을 하시면 뭐 괜찮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철저히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지 아무래도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는 최소한 45,000원 아니면 적정가는 41,000원 정도의 매입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한눈에 보이는 명확한 자리가 나오는데요. 자, 펄어비스는 요 흐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입니다. 요 위의 구간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요만큼이에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요 5만원짜리,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의 4만원짜리.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고 버텨서 여기 바닥을 치는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위에 매도가 되는 자리에서 전략 매도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 차트 한번 볼까요? 15분 봉 차트를 전 자주 보는데, 자, 15분 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주가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라인들을 보여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직전에 저점 라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타점으로 잡아보셔도 되고, 약간 버퍼를 둬서 42,000원, 또 위에 45,000원짜리 이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접근하시면 아마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저점을 잡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작 출시는 언젠가는 하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고 타이밍을 잡고 있을 뿐이라서 분명한 거는 붉은 사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올해 연말,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대부분이 게임 출시를 연말에 다가가서 해요. 12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달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내년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말에 되면 뭔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짜고 매출액에 대한 목표를 짜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연말에 뭔가 이런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4만원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매입을 하시면 나중에 주가가 이제 붉은 사막 나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충분히 이 49,000원에서 5만원짜리 여기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4만원짜리에서 매수를 해서 뭐 5만원짜리까지 매도를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펄 어비스 한번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펄 어비스 매매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게임 개발, 퍼블리싱, 유통을 하고 있는 뭐 게임사로 보시면 됩니다.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것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중소기업이긴 한데 탄탄한 우량한 회사예요. 돈을 잘 벌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이제 이 게임 서비스를 하는 타이틀, 그러니까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매출액이 다방면으로 나오는데 이 회사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IP 홀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을 잘 벌어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RPG류가 오랜 시간 동안 롱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출시 이후에 많은 매출을 창출했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 북미 유럽 쪽으로 성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후속타가 안 나와서 실적이 떨어졌고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마이너스 141억 적자. 뭐 광고비야 항상 뭐 늘상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늘었고 특히 일회용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인센티브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이 일정 정해져 있고 뭐 이용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게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겠죠.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니까 수익을 실현하려고 파는 거예요. 뭔가 악재가 있어서 파는 게 보다 수익 실현으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붉은 사막에 대한 영상을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올렸는데 일단 붉은 사막이 언젠가는 출시합니다. 언젠가는 출시하는데 그 언젠가가 며칠이나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붉은 사막의 출시를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내가 싸게 매수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자, 기존에 이렇게 바닥에서 다지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이런 구간까지 나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섣부르게 오늘 음봉에서 털컥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4만 1,000원 인근에 내려온다면 매수를 하고 만약에 매수가 타점에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관망하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이 주식 투자는 절대로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진득하니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질 때까지 진득하니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단 5%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투자할 때 꼭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면 첫 번째 1차적으로 얘네가 위로 저항이 맞는 자리가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에서 5만원 자리가 저항이 세요. 여기서 이제 1차 매도에 대한 공간을 갖고 혹시라도 주가가 뚫고 올라가면 55,000원 위로 추가적인 매도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49,000원 자리를 터치하고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그래서 일단 1차 매도가는 49,000원에서 5만원 요 위로 매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가가 밑으로 더 빠지면서 나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요 직전 저점이 39,550원인데 직전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그냥 시원하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펄 어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국내의 게임사들 중에 한 곳인데 요즘에 게임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에 게임주가 호황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게임주가 어렵고 또 뭐 NFT 이슈도 다 없어졌고 뭔가 이렇게 게임에서 크게 변화를 주려면 해외 쪽 그 출시라든지 또는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쌀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4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평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평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대한 저점까지 많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물타기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